자, 이번 시간에는 가야 연맹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4단원으로 오게 되는데 그 앞서 배웠던 고구려나 백제, 신라의 경우에는 그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국가 또는 고대국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연맹이라고 하는 나라 또는 국가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삼국과 가야가 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목을 좀 보게 되면 가야 연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연맹이라고 하는 거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적혀 있던 것 같이 연맹왕국 단계에서 멈춰 있고, 이번에 보게 되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일단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야 연맹의 성장 과정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요. 밑으로 와서 본문으로 일단 한번 와 보겠습니다. 삼국이 건국될 무렵에 낙동강 하류의 변환입니다. 변환 체크 표시. 이 변환 땅에서는 여러 가야가 세워졌다. 이 여러 가야가 세워졌다는 설화를 우리가 수로왕 설화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업 때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수로왕 설화를 통해서 보면 6가야라든가 12가야 또는 어떤 책에서는 24가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야가 세워졌고, 이들은 연맹왕국이었다. 이 연맹왕국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는 세력 간의 뭐 권력이라든가 세력 간의 비슷하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면 개인적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때 뭐 농업이라든가 철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덩이새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덩이새라는 게 결국 뭐냐? 바로 교환의 수단이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와 우리가 교환을 했던가? 바로 중국이라든가 또는 이제 외라든가 이런 이제 외에 중개 무역을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야가 중개 무역을 했다 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고 보게 되면 이 지역 바로 김해의 금강가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이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교역을 기반으로 발전했다 라는 거를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철이기 때문에 이 철은 뭘 하냐? 바로 무기와 농기구겠죠. 그럼 당연하게도 금강가야가 초기에는 주도를 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주도를 하면서 권력을 잡아나갔고, 그리고 이런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과 이제 동등한 대등한 지위를 하려고 했겠죠. 그러면 삼국 중에서 가야와 가장 이제 유사한 국가가 어디냐 찾아보니까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라에 침입을 하게 되지요. 이때 가야와 외가 연합을 했는데, 이때 신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고구려 광개토왕에게 도움을 청했죠. 신라가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요청을 들은 광개토왕은 신라를 구원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았던 유물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호우면 그릇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호우면 그릇을 통해서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신라가 중국 문화와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야는 뭐냐? 바로 가야는 세력이 위축되는 계기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맹주의 지위를 잃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리가 나온 거는 좀 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지요. 금강가야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알겠지만 해안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외와 연결을 하고, 이쪽으로 가서 중국과 이제 연결되는 바로 중개무역을 위주로 성장을 했는데, 이때 고구려가 신라를 통해서 아마 이쪽이었던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라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금강가야를 협박을 했고 위협을 했고, 그러면서 금강가야에 있던 가야의 주도권 세력은 이제 이쪽으로 좀 더 내륙 지방이었던 고령 대가야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령의 대가야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냐라는 거지요. 뒤쪽으로 가면 고구려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고령의 대가야가 연맹을 주도했다. 이때 가야연맹을 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 가야연맹은 금관가야가, 후기 가야연맹은 대가야가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되지요. 당연하게도 대가야도 철산지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전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시기가 언제이냐? 바로 5세기 후반입니다. 5세기 후반이라고 하면 고구려도 중국과 싸우게 되고, 당시 백제도 이제 수도를 옮겨가면서 중흥이란 걸 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백제의 중흥도 있었고, 신라도 마찬가지로 왕호를 변경해 가면서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런 삼국이 경쟁한 틈을 타서 이제 가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지개를 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에 사신을 보내고 신라에 침입한 고구려를 물리치는 데 도움도 주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죠? 자, 요런 이제 국제적인 외교 상황을 정말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가연맹은 각 소국이 독자적인 정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연맹왕국에서 누구 한 명이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좀 더 발전하고 있던 백제라든가 신라 사이의 위치에서 위축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가까웠던 신라의 이제 병합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1번 금강가야는 법흥왕 때 병합이 되었고, 대가야는 진흥왕 때 신라의 병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철기를 바탕으로 독특한 문화가 있었던 가야는 신라의 병합이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러면서 신라가 가야를 병합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백제와 경쟁을 하게 되는 이런 체제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라가 좀 더 밖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야의 문화가 뭐가 있냐라는 거를 우리가 한 번쯤은 보면 좋겠습니다. 철기라든가 또는 토기 이런 게 있었다. 신라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독특한 것도 있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하면 가야에 대해서 좀 더 본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옆에 주제에 보다시피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과정을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좀 뛰어넘었지만 가야를 먼저 배우고 나서 이 가야와 앞선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전의 고구려, 백제, 신라를 좀 이제 공통점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가야의 쇠퇴 과정을 보면서 삼국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가, 이것도 추리할 수 있는 학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은 중앙집권 국가의 삼국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